안녕하세요. 국회기업포럼 서포터즈 기완을 최서인입니다. 와! 오늘 이곳 정경련 회관에서는 탄소국경 조정, 산업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 정말 기대되는데요. 하늘씨, 혹시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 하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서인씨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우리 하늘씨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 제도를 제안했는데요. 이는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물품이 EU로 수입될 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인씨 최고! 잘 이해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세미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고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EU 탄소 국경 조정이 전면 도입된다면 2030년 우리가 부담하게 될 탄소 국경 조정세는 무려 8조 246억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고 앞서간 나라가 겪는 시행착오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찾는 노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발표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동안 이제 2015년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주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만큼 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EU하고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것인가. 결과를 보시면 이제 기후변화 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가 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원과 또 탄소국경 조정에 따른 보호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하는 조치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와 수출 경쟁자인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우리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 등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을 부분도 저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EU가 먼저 내셔야 될 거는 자기네들이 청한 이익 시범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면서 거기에 따른 제품들이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그것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그게 현실이 아니라 가상이더라도 보여줘야 많은 국가들이 이제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2030까지 가는 100m 달리기를 할 때 다른 나라들은 지금 50m, 70m 가는데 우리는 막 스타트 라인에 있으면서 같이 2030에 100m까지 달성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리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로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사실상 EU 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의견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EU 내에서 약간 탄소 집약적인 국가들은 아예 반대를 하거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시범에 대한 정책들은 우리가 지금 우려한 정도의 그 강력한 내용들이 사실상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범의 적용을 받는 산업군을 취약산업으로 정의를 해야 할 것인지, 또 그 간에도 뭔가 터진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술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일 중요한 게 그 탄소 배출량을 직접 신고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철강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기업의 신고서를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금 22년 예산을 준비 중이라
국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됐을 텐데, 각 국가에 다가가는 것은 EU 영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불신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EU 시밤에 대해서 복잡으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발표였는데요. EU의 시밤이 초기와 달리 환경적 부분이 덜 강조되고 EU 자체의 경제를 더 강조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EU 시밤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제 제안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그 정책 결정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더 모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합의가 도달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해관계자들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집행위 안이 이제 안으로 지금 그 제안된 안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원래는 그 환경 중심으로 가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의 아무래도 그 반발이 있으니까 각 국가마다 이제 또 다르잖아요. 국가마다의 그 입장이 다르니까 경제 쪽으로 좀 약간 선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EU 그 의회 내에 그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극좌도 있고 환경 그 이제 무조건 환경으로 간다, 녹색당도 있고 이런데 이쪽에서 전부 다 지금 기권해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정말로 레귤레이션이 나중에 이제 국회 과정을 거치고 해서 최종 통과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해야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너무 경제 쪽으로 가는 부분을 다시 환경 쪽으로 돌려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이제 지금 이제 분석 중인데, 조금 더 이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7월에 발표됐고 사실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게 이제 EU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그 과정들이 이제 국회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의결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님을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산업지원 정책 과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가장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무엇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10가지 정책 과제를 3가지 방향성에 기반해서 도출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온 결과는 R&D 지원과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R&D는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달성하지 못하는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R&D를 통한 기술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R&D가 좀 시급하고, 또 당장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설비들이 설치가 돼야 되고 도입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가 설비 도입에 따른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세미나 현장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소희 씨, 오늘 세미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밤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쓸 것 같아서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었고요. 오늘 나온 의견들이 헛되지 않도록 다가올 미래를 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희 씨, 좋은 소감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많은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